아니, 로다주가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거기에 판포 예고편까지 공개됐다. 마블이 이번 샌디에고 코미콘 아주 작정을 했네요. 이거 티저 예고편이나 본 예고편이 공개됐으면 정말 심장에 무리가 갈 뻔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은 감독을 맡은 맷 샤커만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카메라 및 의상을 테스트하기 위해 찍은 컨셉 예고편이라고 하며 영화 제목은 판타스틱 4 퍼스트 스텝스, 영화 개봉일은 25년 7월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아니 하다못해 나무 위키만 들어가봐도 이 코미콘에서 단독 공개된 판포 컨셉 예고편이 통째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이 우출 예고편의 스틸 이미지를 보며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고편은 미스터 판타스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사이언스라는 레트로 감성의 어린이 과학교실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리드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이 잘 보이지도 않는 수학 공식까지 어떻게 해석할 방법은 없지만 이 같은 장면을 보는 순간 아니 듣는 순간 귓가를 강타하는 대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 방정식은 대체 차원의 존재를 확인할 뿐 아니라 평행지구들이 다른 차원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라는 것이었죠. 이 같은 대사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지난 오런 채널 영상들 정독하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론 멀티버스와 평행우주가 다른 개념인 걸 강조하고 있고 멀티버스는 말 그대로 닥스 2편에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우주와는 완전히 무관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We go on red? Rule number one of multiversal travel, you don't know anything. Right. 평행우주는 우리와 매우 흡사한 우주, 즉 한순간의 다른 선택이 수많은 가지로 분기된다는 개념의 것. 이쯤 설명했으면 감이 오시겠죠? 네, 드라마 로키나 데드풀 3편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시간선들이 멀티버스의 하위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평행우주였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하면 좋을 내용으론 드라마 로키 시즌2에서 히어리메인즈가 관리하고 있던 시간선에서 분기된 모든 분기점들이 모두 616점 땡땡이었던 걸 통해 비슷한 이론을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 예고편을 보면 컨셉 아트가 공개됐을 때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196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할 것이기 때문인지 실제로 1960년대 미국이 세웠던 달 탐사 프로젝트와 매우 흡사한 내용, 예를 들어 우주복에 판포 멤버의 이름이 적혀있는 장면이나 이 달 탐사 프로젝트를 앞두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리드의 모습, 결정적으로 그 로켓까지 쏘아올리는 장면까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공식들이 그려진 칠판에는 다른 건 몰라도 문을 뜻하는 M이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 무려 이 평행우주에 대한 어린이 과학교실까지 진행했던 리드가 평행우주와 다른 차원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 달 탐사를 진행하는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애초에 부제이기도 한 퍼스트 스텝스가 과거 미국의 달 탐사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기도 한 만큼 해당 작품의 퍼스트 스텝은 평행우주에 대한 퍼스트 스텝일 가능성, 넓게 봤을 땐 멀티버스에 대한 퍼스트 스텝일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장면에선 사회자가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을 법한 커플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옆에는 리드와 존이, 싱이 실내에만 보이는 상태로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사회자가 누굴 선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3번인 싱을 택하겠다고 답하는 걸 보면 아마 이 불이 켜졌을 때 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 또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감을 잃게 된 싱을 위해 리드가 대중적인 팀으로서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판타스틱4를 구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에선 코미콘 당시에도 실물 모형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 판타스틱4의 60년대 버전 클래식카가 하늘 위로 날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여기선 판포가 마치 로켓 발사대처럼 생긴 건물을 배경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함께 공개된 컨셉 아트를 보면 이곳이 이번 작품에 등장할 판포의 백스터 빌딩인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생기긴 하지만 건물이라던가 여러 면에서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는 건 이곳이 단순 멀티버스가 아니라 같은 유니버스에서 분기된 평행우주 중 한 곳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감독인 맷 샤크먼 또한 과거 완다비전을 제작한 만큼 60년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레트로하면서도 퓨처리스틱한 느낌을 내야 하는 60년대였기 때문에 나름의 새로운 공부를 꽤 많이 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아까부터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번 예고편엔 요때 바로 이 우주의 먼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암시한 후 그 후로 지난 몇십 년간을 깜깜모소식으로 지내었던 이 갤럭투스가 등장합니다.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갤럭투스 같은 경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행성을 먹이로 섭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성보다 거대한 크기는 물론 플래닛 이터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중에선 이터널스 당시의 아리셴 같은 느낌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행성보다 거대한 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창문 너머로 얼굴이 보일 정도의 크기로 등장한 건 원작 코믹스의 갤럭투스가 자신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자유롭게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정으로 등장하게 될 걸 미리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판포에는 바로 어제 그 소식을 전했던 로다주의 닥터둠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메인 빌런으론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쿠키 영상쯤에나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전에 질리게 업로드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작 코믹스 시크릿어즈에선 배틀월드의 왕노르스라고 했던 닥터둠을 마지막에 저지하는 게 결국 리드 리처드이기 때문에 시크릿어즈 버전의 닥터둠과 리드 리처드의 연관성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만큼 이러한 스토리에 미리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모종의 떡밥과 함께 쿠키 영상쯤에 등장시키는 게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도 어벤져스5 둠스데이가 내후년에나 개봉한다는 게 좀 길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그나마 내년 이맘때쯤 개봉할 예정인 판포에서라도 로다주의 닥터둠을 먼저 영접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원작 코믹스에선 갤럭투스가 어느 순간 전투력 측정기쯤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고, 시크릿어즈 당시엔 배틀월드의 왕이 된 닥터둠이 갤럭투스를 집 지키는 개쯤으로 만들어 아예 수문장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장면이 실사될 가능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담으로 이번 자료조사 중 알게 된 거긴 하지만 2005년 로다주가 판포의 닥터둠 역의 오디션을 봤음에도 당시엔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탓에 그 역할을 맡지 못했었다고 하는 걸 보면 로다주에게도 이 닥터둠이 꽤나 의미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뜻깊은 역을 연기하게 될 로다주를 생각하면 내가 더 기대가 된다, 내가 더 흥분이 된다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 지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